안녕하십니까. 해밥 넘버1 안충수입니다. 오늘은 사면 초과의 한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교육 규모 1위인 중국과는 사드 사태에 따른 갈등 이후 냉랭한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한미 동맹이나 한일 관계가 여의치 않은 틈을 타 그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 규모 2위인 미국과는 오랫동안의 한미 동맹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관세와 과중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로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북한의 남한 무시와 핵과 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역 3위인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등 금년에 경제 안보에 있어 최악의 전 방위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징용 문제 등 갈등을 해소하자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인구 6억 5천만 명의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신남방 경제 정책에 힘입어 제4의 투자와 교육 대상국으로 떠오르지만, 중국과 일본의 막강한 재정 능력으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복잡한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벌써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금액은 4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인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는 3분의 1 수준인 172억 달러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도 무려 1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입니다. 최근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로 낮췄습니다. 1%를 전망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프레이션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있습니다. 경제를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정치권은 좌우 이념에 치우쳐 매일같이 싸움만 하느라고 경제에 관한 한 진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 경제에 올인해서 부국 강병을 일으켜야 합니다. 규제개혁은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운영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시장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시장 경제 마인드 결핍을 타파하고 실종되어가는 민간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생산성을 무시한 주 52시간제 시행,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 자본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 정책은 참패하고 고용 악화, 소득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활력을 잃은 민간 경제를 재정 확대로 또 받치고 있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도 투자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친기업 정책과 친노동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일이 없을 때 기업의 해고 권한을 인정해주고, 장기 고용의 점수가 높은 기업에게는 보너스를 적용해 차등적으로 고용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저소득자의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더 주도록 교육제도도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여야의 이념 대결이나 정치 투쟁을 지양하고 우선 한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데 올인하여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생기기 힘듭니다. 고용의 평등과 기업의 성장은 함께 달성되어야 할 공동 목표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도 시장이 주도하는 친기업 정책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집스러운 운동권의 논리로는 경제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로 한정해서 보호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산별노조는 너무 투쟁적이고 정치화해서 사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등극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강화할 태세인데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일단은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제는 실용적 노동개혁으로 세계 강대국 기업처럼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동참하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자는 2008년 31만 8천 명에서 2018년 40만 8천 명으로 9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대신 민간인들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직업 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고용 정보, 직업 훈련 등의 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난 1년 새 비정규직이 86만 명 늘어났는데도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나홀로 경제 침체에 빠져들어 급기야 성장률이 1%로 떨어지고 경제의 기둥인 30, 40세대의 일자리가 2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최저임금은 2020년 2.9%로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이미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상황이 어려운 업종과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근본적인 정책 궤도 수정이 없다면 당분간 경기 반등은 얻기 어렵습니다. 지난 12일 미중 통상협상에서 전격적으로 1단계 합의를 도출했지만 근본적으로 미중 갈등은 당분간 지속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은 시장 동종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의 악화는 한국의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을 불안케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나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한 경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외환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였습니다. 구조 개혁을 서두른 한편 기업 등 민간 부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추진력과 조정력,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경제통이 새로운 총리로 임명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 중심의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신임 총리가 명실공히 경제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책임과 권한을 맡겨야 합니다. 다행히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의원이 거명되었으나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문제삼아 정세균 의장을 낙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쌍용그룹에서 상무까지 하고 산자부 장관 시절 균형 잡힌 정책 판단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3천억 불 수출 시대를 열고 6선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지냈으니 국민 통합과 경제를 살리는 데 적합한 균형 잡힌 경제 총리로 발탁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에도 힘겨워진 것은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현 정부는 인사가 문제였습니다. 전문 실력이 있는 인사보다는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좌편향 이념 코드가 맞거나 하는 인사를 쓰다 보니 경제 정책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권 반환점을 둔 현재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 후보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책임과 권리에 힘을 실어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 환경과 안전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 문제, 환경,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선거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면 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등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빈국입니다. 자원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가 15%, 미세먼지 등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석탄 화력 20%, 해외에서 고가로 수입해 들어와야 하는 석유 및 LNG 35%, 친환경적이고 이미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원자력 30%가 적정 수준입니다. 원자력 전기 단가는 킬로와트당 62원이고 LNG는 122원입니다. 그 외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179원으로 원자력의 3배입니다. 그 외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179원으로 원자력의 3배입니다. 도저히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재생자원이 한국에서는 지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만 되살려도 연간 4,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고 5조 4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 한전의 만년 적자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수명이 3년이나 남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로 추가 비용이 연 3천억 원, 전기요금은 내년에 5%, 2030년에는 26% 오를 예정입니다. 공연히 탈원전 정책으로 UA 원전 사업 같은 대단위 수출 사업도 어려워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관리, 감독, 안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위 기술직의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헌적 부동산 정책도 문제입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완전 금지하고 9억 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40% 이하의 대출, 1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도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등 벌써 18번째 초법적 부동산 규제를 내놓자 시장은 혼란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서울 집값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집값이 뛰면 죽어나는 건 흙수저 서민이란 사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대출 안 받아도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지만 돈 없는 서민은 서울에서 집 사기란 더 요원해졌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큰 병은 민간 경제의 활력이 실종된 것입니다. 민간 투자 부진은 자본의 복지 부동을 의미합니다. 자본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하는 제반 제도를 개선해 생산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진 시장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륜 있는 인사들의 지혜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 운영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2020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박 넘버 원 안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